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제가 일부 주간 프리뷰는 정말 오랜만에 업로드를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BJ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NBA와 미국 축구, 그리고 곧 개막할 미국 야구와 일본 야구, 마지막으로 EPL과 EFL, 그리고 오늘 프리뷰해드릴 J리그까지 6종목, 7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분석을 하면서 조합 데이터표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방송한 지 2년 반 동안 기록해드렸던 이 연승 기록들로는 방송 데뷔했던 첫 해 3번, 그리고 작년 4번 포함해서 두 자릿수 연승만 총 7번의 이 트로피를 또 갖고 있고요. 7연승부터 9연승까지도 다수입니다만 일단 10연승만 기록을 좀 해드렸다 말씀을 드리겠고, 요거에 대해서 사실 진짜 이 기록들이 정말 기록한 기록들이 맞느냐라고 하시는 유튜브 분들이 좀 많이들 계셔가지고 제가 숲TV 방송국에다가 따로 올려드렸어요. 숲TV 아르마다 TV 스포츠 분석 검색하시고 이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제가 투명하게 제가 적중했던 내역들 전부 다 이렇게 공개해 놨고요. 아마 이제 딱 보시면은 전부 다 티가 나겠지만 모두 대부분 야구 시즌에 또 기록해드렸던 성적들입니다. 곧 이제 야구 시즌 3월에 개막하게 되겠고, 보시면은 야구 시즌에 제가 기록했던 통상 기록만 이렇게 총 6개가 또 있다. 그리고 이번 달 최고 적중 배당은 NBA로 30배당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첫 해에 3번, 그리고 작년에 4번이었으니까 올해 5번 정도 또 우리가 도전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록들 같이 만들어가면서 좀 건설적으로 배팅해 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형님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여기 있습니다.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또 숲TV 형님들은 또 야구 시즌 또 개막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단가 맞춰서 후원해 주시면은 쪽지로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으며 반드시 합법적인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만 분석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신고는 정말 강력한 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경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관장과 KT 구간인데, 일단 시간 관계상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리고 대한민국 경기, 요거 축구 먼저 조금 보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는데 정몽규가 또 4연임에 성공을 했다고. 또 조용해지니까 또 슬슬 또 올라오네, 그죠, 형들. 참 좀 그래요, 그죠? 자, 아무튼 사우디랑 대한민국 경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어느 정도 피지컬을 갖고 있는, 피지컬 축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직전 경기 중국전을 보시면은 오히려 중국이 더 잘했거든요. 실제로 이번 아시안컵에 공격력이 좋은 이제 한 3팀 정도를 꼽으라고 한다면 중국,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3팀이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 중국 상대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만 역시나 한 방으로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경기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번 시즌 그리고 이 U20팀이란 팀의 강점은 수비입니다. 애초에 피지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극강의 수비 축구를 하는 게 현재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다. 얘들이 지금 8강전까지 올라오면서 4경기 동안 실점이 2실점입니다. 딱 2번 했어요. 2번 실점을.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피지컬을 앞세운 단단한 높이 축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사실 수비가 그렇게 안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 직전 경기 보시면은 우리가 우즈베키스탄한테 3골 정도를 허용을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연장전에 터진, 어떻게 본다면 집중력 저하로 터진 어떤 골들이고, 전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어떤 그런 공격, 그리고 심지어 측면 공격도 좀 잘 막아냈단 말이야. 우리나라의 지금 수비의 강점은 센터백 라인들이고, 문제는 측면들인데, 마지막에 터졌던 그 2골에 연장전 추가 시간 2골 더 보시면은 측면에서부터 공간이 생기면서 또 발생했던 골이었던 만큼, 전반적으로 사실 이제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높이로 조지는 팀들에게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어떤 이번 센터백 구성에 상성이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양쪽 다 어느 정도 좀 팽팽한 수비 싸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무실점 경기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센터백 라인은 좀 견고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 골키퍼 라인과 그리고 센터백 라인 어느 정도 어떤 소통들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측면 구간이 진짜 너무 약해요. 약해도 너무 약하다.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았을 때 좀 아쉽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발밑이 좋은 팀들을 상대로는 성과를 0대0으로 낼 수 있다라고 보나, 직전 우즈베키스탄이나 일본전처럼 이런 식으로 피지컬에 좀 강점이 있는 팀을 상대를 처음 해본단 말이지, 이번 아시안컵에서. 그러다 보니까 요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늪축구 그리고 피지컬, 높이를 앞세운 그런 공격력들, 아마 전반전 후반전 내내 성과를 못 내고 빵대빵 또는 뭐 1대1 정도로 연장전을 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겠고요. 어쩌면 잘못하면 직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전처럼 일격 한 방 맞고 질 수도 있는 경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 반대는 못 찍겠습니다. 다만 요거는 언더 쪽으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도 다득점은 조금 어려운 구성일 것 같아요. 많이 넣어봐야 한 골일 것 같아요, 정규 시간 안에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어쨌든 뭐 요 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클린시트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한 골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양득도 가능해 보이고요. 사실 근데 오바까지 바라보기에는 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비력이 너무나도 좋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언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프랜승 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무승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호주와 일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애국백 타실 분들은 이제 한국 가셔도 되긴 한데, 이제 문제는 정규 시간 안에 성과를 못 낼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이 뭐 결승을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게 배팅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정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게 조금은 아쉬울 수는 있다. 자, 다음은 호주와 일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이 한번 이제 붙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2월이었죠. 요번 달이었습니다. 요번 달 초에 이제 호주 상대로 2대1 스코어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어. 그때 이제 친선전이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호주가 좀 힘을 빼고 경기를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시즌 일본의 컨셉에 대해 설명을 드렸잖아. 일본이 이제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수비를 위주로 축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 10년 전에는 중원을 위주로 축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요번 어떻게 보냐면 최근부터는 조금 더 공격적인 형태로 게임을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수비 문제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에서도 제가 뭐 대한민국 프랜승 쪽을 봤던 이유도 바로 이런 수비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전 경기도 보시면은 호주가 어느 정도 화력에 힘을 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골을 허용을 하기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면은 호주 같은 경우에도 다득점 경기를 많이 하고 이번 시즌 딱 컨셉 자체가 화력입니다. 근데 수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득점은 좋지만 문제는 수비에 대한 부분에 계속해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발밑 기술이 좋은데 반면에서 높이에 대한 약점이 분명히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역시나 높이를 앞세운 빠른 템포의 또 축구를 하는 걸 또 즐겨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일단 다득점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굳이 둘 중에 하나만 더 꼽으라고 한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수비가 안 좋냐? 그러면 호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본은 조금 더 조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수비 라인이긴 한데, 문제는 라인 조정이 좀 안 되는 거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합지졸입니다. 사실 호주가 형들 이제 성인 대표팀이 강점이 있는 게 뭐냐면, 국제대회에서 얘들은 뛰었던 애들이 계속 또 뛰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손발을 맞췄던 애들이 계속해서 또 뛰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클럽팀에서도 보면은 그 클럽팀의 수비 좋은 애들을 통째로 들고 와서 쓰거든. 근데 얘들은 사실 다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직력이 좀 많이 아쉬울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 쪽 보면서 오버 접근하시면 좋을 만한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정관장과 KT. 드디어 KBL이 이제 리그 재개를 했고요. 와, 근데 혹평이 형들아, 와,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과를 못 내는 리그가 뭐 틈만 나면 자꾸 쉬냐. 지금 보면 여자 농구는 이미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라운드죠, 형들. 근데 하여튼 와, 혹평이 장난 아니야. 아무튼 뭐 양쪽 다 푹 쉬고 왔고, 사실 정관장 KT 오늘 푹 쉬고 온 양팀이라고 한다면요, 분석에 의미가 있나요? 이게 원래 정관장도 형들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가 나아요. 얘들도 외곽
그 농구라는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곽에 화력 받쳐줄 때, 그리고 상대 팀의 뭐 원정 백투백이나 어느 정도 체력에 문제가 있을 때 정관장이 이제 외곽에서 화력으로 조져버리는 형태의 트랜지션 게임, 얼리 오펜스 게임을 하는 팀인데, 약간 정관장이 NBA로 따지면 어떤 팀이냐면 유타 같은 느낌이야. 근데 K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공수 밸런스가 워낙 좋은 팀입니다. 제가 예상하는 이제 제가 항상 형들한테 평가해 드리는 이 KBL에서도 몇 안 되는 정말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만큼, 현실적으로 전력 차이는 지금 너무나 많이 납니다. 이 상황에다가 양쪽 다 푹 쉬고 경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딱히 뭐 분석에 의미가 있었던 그런 경기는 아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금 신경 쓰이는 건 뭐냐면 오늘 홈팀 이 정관장의 변준영 선수가 오늘 복귀할 수 있다라고는 해요. 정관장이 최근 어쨌든 이제 외곽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변준영 가드까지 이제 복귀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공격력이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겠고요. 뭐 다만 이제 수비에 대한 문제점은 정관장은 뭐 내려놓고 보는 게 분명히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KT 형들 문정현, 박준영, 그리고 한희원, 하용기, 사실상 국가대표급 라인업입니다. 약간 KT 같은 경우는 야구로 치면은 예전에 키움 히어로즈 같은 느낌이야. 문정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에 고액 연봉 받고 계속 버러웃하다가 계속 못해주다가 최근에 보면 또 막 터져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3번 밸런스를 확실하게 잡아나갈 수 있는 KT라고 한다면, 저는 KT가 사실 어느 정도 오늘 마행 그 이상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인 자원들도 어느 정도 좀 힘을 내줄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허훈 선수가 어쨌든 푹 쉬고 경기를 또 할 수 있다라는 것들, 뭐 이렇게 좀 놓고 봤을 때 일단 오늘 로메로는 못 나옵니다. KT의 외국인 자원 로메로 다들 아시죠? 로메로는 오늘 못 나와요. 이게 계약 문제 때문에 오늘 못 나오고, 모건이라고 하는 이제 파워포워드 유형의 자원인데, 요 선수를 지금 새로 컨택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KT는 문제가 오늘 외국인 한 명이다, 요 정도인데 크게 문제 안 됩니다. 하영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빅맨은. 해서 KT 승, 마헨승에다가 정관장이 글쎄요 화력을 보여주면 정관장 역배다 오바를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공수 밸런스 KT의 승리다 해서 KT 승, 마헨승에다가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KCC와 그리고 고양 소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다들 어서 오시고요. 추천수는 좀 미리 좀 채워주시면 요건 제가 이따가 1순위 같은 거 또 공개할 때 원래 추천수를 받는데 추천 따라 안 받을 테니까요. 또 미리미리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KCC랑 소노 경기인데, 자, 일단은 KC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경기였죠. 직접 마지막 이제 휴식기 마지막 경기 때 DB 원정 가가지고 75대 88 패배하면서 7연패입니다. 무려 7연패로 어쨌든 휴식기에 들어간 KCC겠고요. 지금 KCC의 문제점은 뭐냐면 다 문제예요. 다 문제. 약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형들 이번 시즌에 보면은 엄청 부진할 때 있잖아. 막 연패 타고, 엄청 장기 연패 타고 막 그럴 때 똑같습니다. 그때랑 흐름이 똑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KCC의 문제점은 밸런스 붕괴라는 것도 문제겠지만, 얘들이 3점 팀이거든요. 놀랍게도 KCC라는 팀은 이번 시즌, 지난 시즌 슈퍼팀을 갖추게 되면서 얘들의 기조는 빠른 트랜지션 2점 또는 외곽에서 3점입니다. 어차피 KCC는 지난 시즌부터 수비는 안 됐어요. 이 팀한테 수비를 기대하고 볼 수는 없는데 3점을 기대하면서 화끈한 화력전, 그리고 그런 화력전에서 정말 100득점 이상까지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KCC인데, 직전 경기 DB전에서 3점이 빵프로입니다. 빵프로. 이게 프로입니까 형들 이거? 얘들? 심지어 여기 뛰고 있는 애들의 형들아 뭐 대부분 뭐 국가대표도 다 뛰어봤고 또 어느 정도 고액 연봉자들이야. 근데 직전 경기 DB전 3점 성공률 빵 %입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한 골도 못 넣었습니다. 저는 지금 KC는 못 가는 팀이라고 봐요. 이게 어차피 국내 스포츠이기 때문에, 형들 어제 흥국이랑 기업 경기 보셨죠? 제가 그거 형들한테 조심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국내 경기에 전술대로 가는 건 없고 100%는 없지만 지금 KC는 못 봐요. 오히려 역배를 받은 소노라고 한다면 소노 쪽을 우리가 고르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겠고, 어차피 소노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이제 모비스한테 크게 패배하긴 했지만,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선수들의 컨디션도 어느 정도 좀 좋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었고, 사실 모비스가 너무 잘했죠. 모비스가 거의 100득점 가까이를 해버렸으니까 사실 80점을 넣은 소노가 승리하기엔 조금 어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 외국인들이 그렇게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카바 같은 경우나 번즈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4, 5번, 3, 4번 다 뛸 수 있는 선수고, 소노에게 가장 중요한 리바운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자원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소노란 팀의 이미지는 우리가 외곽에서의 외곽 힘으로 경기를 또 갖고 오는 그런 팀인 만큼, 일단 오늘 소노도 좀 외곽에서 경기를 풀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김태술 감독이 외국인 자원들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요게 오늘 좀 핵심일 것 같고요. 뭐 KC처럼 외곽 수비 안 되는 팀을 상대로는 소노가 3점 효율 못 낼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소노 역배를 보시는 분들은 아쉬운 게 오늘 이정현이 못 나온다라는 거. 이정현이 오늘 3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3월.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정현은 오늘 못 나오지만 전반적인 최근에 전력과 그리고 어떤 흐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소노를 보는 게 맞다. 기본적인 이계형들 그 전력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KC는 슈퍼팀이에요. 소노는 스몰 마켓 팀이고 말도 안 돼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현대캐피탈과 우리 카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교호 형님 맞습니다. 맞아요. 정관장도 맞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현대캐피탈과 우리 카드 경기입니다. 요거 형들 V리그 빠르게 두 경기 해드리고, J리그 일단 승패 핸디 언더바라인만 빠르게 잡고, 그 중에서 조금 더 배팅 가능성 높은 걸로 제가 몇 개 딱딱딱 찝어드리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뭐 참고하실 분들은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J리그 주신의 표 개회전에 진짜 빡세게 합니다. 요즘, 예전엔 제가 축구를 아예 안 건드렸어요. 축구 아예 안 건드리고 야구랑 농구 위주로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배당에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걸 제가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승은 어차피 제가 할 만치 다 했어. 기록들은 웬만한 연승 기록들은 다 세웠는데, 이제는 배당 기록을 내가 세워보고 싶은 거야. 배당도 잘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배당도 세우려고 하니까 J리그, 그 다음에 또 제 주종목 미국 축구, 이쪽으로 접근하니까 또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축구도 또 요즘 빡세게 돌리고 있습니다. 한번 성과 형들, 조만간 이제 고배당 쪽도 제가 성과 한번 야무지게 내볼게요.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배당 쪽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느바는 사실 이미 소문 다 났더라고. 자, 현대캐피탈이랑 우리 카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이계형들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오늘 현대캐피탈의 배당이 많이 높죠. 그 이유가 현대캐피탈은 이미 1위가 확정됐습니다. 우승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뭐 오늘 전력을 다 할 이유는 없는 경기긴 해요. 왜 또 그러냐면, 다음 경기가 대한항공 원정 경기인데, 현대캐피탈 그때 홈 경기 우승할 수 있었던 거 막았던 게 어디죠? 대한항공이죠. 그러다 보니 아마 이제 현대캐피탈 입장에서도 주전 라인들의 휴식을 조금 더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만약에 현대캐피탈 베팅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볼 땐 이거 6시까지 기다렸다가 이거 라인업 뜨는 거 보고 가세요. 좀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좀 잘 받았습니다. 오늘 1.6배당을 받았고요. 직전 경기 그 우리카드 원정 가가지고도 형들 1.28배당 받았던 애들이에요. 근데 홈 경기인데 1.6배당을 받았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뭔가 빠지거나 할 가능성은 높은 오늘 경기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뭐 누가 빠진진 몰라요. 근데 그죠? 누가 빠진진 모르니까 일단 이제 정상적인 전력으로 둘 다 나온다고 봤을 때 우리가 프리뷰를 해보자고 한다면은,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정규리그 1등 확정을 지었고, 전반적으로 허수봉 선수 그리고 레오 선수 절정입니다. 제가 뭐 직전 경기도 우리 카드 때 프리뷰 해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절정이에요. 절정. 말도 안 됩니다. 레오는 어쨌든 레오가 죽은 볼을 처리가 가능한 유일한, 어떻게 보면 남자 배구의 그 외국인 자원이잖아. 현대캐피탈이 생각보다 리시브가 좋은 팀은 아니었어요. 블로킹이나 서브가 좋았지. 근데 리시브 불안 문제를 얘 혼자서 해결을 다 해버렸어. 레오 쪽에다가 해결이 다 해버리다 보니까 다소
국내 라인들의 집중 견제가 안 들어오고 있고 허수봉 선수가 같이 터져주기 시작하면서 직전 경기 허수봉이 28득점에다가 공성 60%대 찍었습니다. 허수봉이 터져주면 또 좋은 거 뭐냐? 레오 쪽에 라인이 생겨. 레오가 타점이 높거든. 생각보다 블로킹이 잘 안 걸리는 자원이란 말이지. 그런 부분들까지 계산해 봤을 때는 지금 사실 현대캐피탈의 쌍포를 막을 만한 팀은 없습니다. 굳이 정말 딱 한 팀 막을 수 있다면 대한항공이지. 그 팀 말고는 막을 수 있는 구간이 없고, 우리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비상이죠, 형들. 우리카드는 공격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니콜리치 같은 경우에도 뭐 저기 어디야 세르비아 리그에서 MVP 치고 온 선수다. 개소리죠. 왔는데 결국 까놓고 보니까 기복이 너무 심해. 직전 경기도 보면 공성 30%대밖에 안 나왔고, 그렇다고 얘들이 뭐 국내 라인에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냐? 또 그런 것도 아니지. 김장 같은 경우에도 잘할 때랑 못할 때가 너무 뚜렷한 선수기도 하니까. 최근에 보면 우리카드가 직전 현대캐피탈전에서 많은 시도를 냈어요. 정상적으로 라인업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얘도 써보고 쟤도 써보고 돌려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카드는 오늘 경기도 조금은 위험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 경기다. 어쨌든 현대캐피탈과의 경쟁이니까. 그리고 은근히 형들 우리카드가 또 그런 게 있어. 굳이 오늘 경기 지지만 않으면 되거든. 얘들은 밑에 있는 5위 삼성화재랑 어느 정도 6점 차 정도만 계속해서 유지해주면 돼. 그러니까 위에 3위가 KB 손보인데 못 따라 이미 16주차라 끝났습니다, 형들. 그래서 우리카드 입장에서도 딱히 동기부여가 뭔가 지지만 말자. 약간 이런 느낌. 뭐 진다고 하더라도 뭐 셧아웃으로 지지만 말자.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팀이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 접근 방향보다 오버로 가시면 됩니다, 형들. 그냥 오버로 한번 배팅해보시고, 굳이 나는 그래도 현대캐피탈의 그 라인업까지 확인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현캐 승 가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셔라. 자, 다음은 GS 칼텍스와 정관장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도 형들한테 이거 말씀드렸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난 이거 배당이 되게 이해가 안 갔던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페퍼저축은행과 그때 정관장이 원정에서 붙었을 때, 제가 그때 페퍼저축은행 프랜싱이랑 언더랑 다 꿔가지고 그때 형들 올킬 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 요코마리 그때 역배 터졌을 때, 그때 제가 올킬 내드렸던 요거 페퍼저축 프레인이랑 언더 요 구간인데, 그때랑 사실 비슷하죠. 원정 정관장에다가 하위권 팀 이제 GS 칼텍스인데, 이게 그때도 정관장이 1.1배당을 받았거든. 그리고 세트 마인을 2.5점을 받았었는데 그때 페퍼가 셧아웃 했던 경기였죠, 역으로 오히려. 근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관장이 1.4배당 때나 받았어요. 그리고 GS 칼텍스한테 1.5세트 마인을 줬어. 이거는 정관장 승 마인 언더입니다. 4세트 승도 보이고요. 이거는 셧아웃 승도 보입니다. 자, 정관장이 형들 제가 그때 당시 프리뷰 해드릴 때 정관장이 아니라 페퍼저축은행 프랜싱을 받으렸던 이유는 뭐냐면, 정관장이 원정 경기 때 수비가 안 돼요. 정관장 기본적으로 메가부키리츠가 모두 건재한 쌍포팀입니다. 근데 얘들이 원정만 가면 수비가 안 돼. 그 부분에서 어쨌든 페퍼저축은행의 공격의 다양성을 보고 제가 요거는 페퍼가 한 세트는 딸만한 경기다 라고 해서 페퍼 프랜을 드렸던 건데, GS 칼텍스는 공격의 다양성이 아예 없는 팀입니다. 배구 조금만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야. GS 칼텍스는 실바 칼텍스예요. 실바 칼텍스. 그러니까 실바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실바만 막으면 사실 그 어디서도 득점이 나올 만한 구간이 없는 팀이 GS 칼텍스란 말이지. 근데 이런 팀을 상대로 아무리 홈이고 정관장이 원정이라고 할지라도, 정관장이 지정 경기 페퍼한테 털렸다고 할지라도 1.4배당을 정관장은 줬다? 이거는 너무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관장 요즘 폼 좀 안 좋은데요? 뭐 그러면 반대 가시면 됩니다. GS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정관장이 최근에 뭐 폼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배당적인 메리트가 너무 좋았던 경기였어. 1.1도 아니고 1.4급으로 또 줬다 보니까 정관장 승, 마인 승에다가 언더까지 봅니다. 요거는 원래 셧아웃을 보면 이제 언더를 봐야 되지만, 이제 4세트까지 혹시나 보실 분들은 그래도 오버를 보셔라 라는 점입니다. 이거 오버 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이거는 정관장이 압살할 경기라고 보는데 기준점이 180점 뭐야? 이거 뭔지 알죠, 형들? 여자 배구에서 180.5대가 떨어졌다? 오버입니다, 이거. 이게 기준점이 오버가 존나 잘 나오는 기준점이거든?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오버를 받고, 정상적으로는 언더를 보는 게 맞긴 해요, 형들. 정관장 승, 마헨 승. 언더바 굳이 하나 고르라면 전 오버 일단. 자, 그럼 형들 J리그 갑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5시 경기가 어차피 못 보시겠는데 5시 경기는. 어쨌든 요거 5시 경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빠르게 승패 핸디 언더바라이 먼저 쭉 다 유튜브 촬영할 때는 읊어드리고, 여기서 조금 더 접근성 좋은 구간들 제가 힘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숲TV에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프리뷰 한번 쭉 해드릴 테니까, 전체 프리뷰 궁금하신 분들은 숲TV 또 놀러 오시거나, 또 숲TV 형님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들 메모하시면 돼요. 빠르게 메모하세요. 자, 가시마랑 니가타 경기입니다. 가시마 승, 가시마 마헨승 오바. 가시마 지금 어떻게 막습니까? 가시마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얘들은 지금 이번 시즌에 이 전방 라인에 완전 공격 라인들을 싹 갈아엎었단 말이야. 레오랑 스즈키가 아예 바뀌었잖아. 얘들의 합이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제가 직전 경기 얘들은 마헨 오바가 같이 동반되는 경기일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도쿄 베르디 학살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건 가시마 승마옵밖에 볼 게 없다. 그리고 가시와랑 세레소 오사카 두 경기입니다. 두 가지 구간. 가시와가 수비 밸런스 보여주면은 가시와 쪽 보시면서 햄무 아니면 언더고요. 세레소 오사카가 어쨌든 화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팀 수비에 대한 문제점도 직전 경기 분명 또 노출하기도 했죠. 요 경기가 만약에 세레소 오사카의 어떤 화력 존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세레소 오사카 역배 프렌 오버입니다. 근데 세레소가 생각보다 원정 경기에서 좀 저득점으로 그치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 개막전에 다들 보셨죠? 오사카 더비 때 간바 개 박살내는 거 보셨죠? 다음은 FC 도쿄와 나고야 구간입니다. 요거는 저는 나고야 프랜승에다가 언더 보도록 하겠고요. 요거 이제 무승부 접근하기도 굉장히 좋아 보였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치다와 도쿄 베르디인데, 이거 형들 도쿄 베르디가 직전 경기 박살났다고 해가지고 막 마치다 쪽 강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마치다도 사실 고득점을 하는, 다득점을 하는 그런 팀은 아닙니다. 결국 결정력으로 한 방 두 방으로 또는 이제 수비 조직력으로 먹고 사는 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건 정말 좀 지루한 싸움 끝에 무승부가 뜨거나 양쪽 다 한 번씩 치고받다가, 저 솔직히 또 말씀드리면 도쿄 베르디가 수비가 문제여서 그렇지 공격이 문제인 팀이 또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도쿄 베르디 프랜승 쪽 우리가 공통적으로 노려볼 수가 있겠고, 무승부 본다 이것도. 다음은 이제 요코하마 더비인데, 오늘 경기 중에서 사실 가장 좋은 경기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 경기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코하마가 이번 시즌에 승리도 아직까지가 없고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는 모양새를 형들한테 보여주고 있긴 하더라도요. 요코마리는 요코마리입니다. 아챔에서도 보여줬던 그런 영향력들. 이 팀은 문제가 최근에 아챔에다 좀 더 집중하다 보니까 롯데를 자꾸 아챔 위주로 돌려. 그러다 보니 리그의 성과가 좀 덜 나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극초반이고 형들. 요코마리는 기본적으로 홈 경기에서 이 뭐랄까요, 안정감, 수비, 밸런스, 중원 요거를 중시하는 팀이기 때문에 질만한 게임 절대 일단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원정팀입니다. 요코하마 FC가 2부 팀이잖아. 뭐 J리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J리그2와 J리그1은 일정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 뒤에 호소해드릴 시미즈 같은 경우도 2부 리그에서 올라온 애들인데, 얘들은 형들 롯데 경기가 돌아가는 게 정말 길어봐야 7일,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중간에 이제 그 1왕컵 껴있으면은 중간에 주중 경기 한 번 더 하거나. 근데 J리그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주중 경기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1부 리그에서 1위 한 팀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J리그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경험치가 이미 남다를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요코 더비, 저는 요거는 요코 승 쪽 보고 마헨 승 쪽 볼게요. 그리고 형들 요코 더비가 은근히 다득점이 좀 많이 나와. 그거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요코하마 FC에 좀 부진이 보이는 경기라서 언더. 요코 승, 마헨 승 언더. 자, 다음은 쇼난과 우라와 구간입니다. 쇼난 너무 잘하지, 그지 형들. 직전 경기도 쇼난이 시원하게 세려서 발랐고. 근데 저기서 오늘도 전 쇼난 역배에다가 프랜승을 보기는 하지만 우라와가 진짜 원정 경기 더럽게 합니다, 형들 게임. 그러다 보니 요건 처음에 저는 일단 언더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언더 쪽. 쇼난이 다득점이라는 어떤 그 느낌보다도 좀 더 양쪽이 치고받는 좀 빈공전이 클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리고 쇼난 역배가 오늘 생각보다 많이 몰렸어요. 최근에 경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저는 조금 조심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언더가 맞다고 보고 있고, 차라리 쇼난 역배 보신 분들은 오바를 같이 묶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 저도 쇼난 역배는 보지만 언더 먼저, 그 다음에 쇼난 프랜스, 그 다음에 역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미즈랑 히로시마인데, 시미즈가 홈 경기, 히로시마가 원정 경기. 이게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히로시마가 원정 경기 때는 마인을 참 잘해요.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마인까지 충분히 하는 팀인데, 문제가 원정 경기를 좀 쫀득하게 합니다. 직전 경기도 원정 경기 때 1점 차로 이겼죠. 물론 강팀 마치다긴 했지만, 다만 이제 이게 시미즈가 2부에서 올라온 팀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경험치에 대한 문제, 또 주중 경기가 정말 오랜만에 또 주중 경기라는 거 고려해 보았을 때는 요건 히로시마 승에다가 그래도 마헨승까지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1대0 아니면 2대0일 거라고 봐요. 문제는 시미즈도 공격력이 좋은 팀이긴 해서 그렇게 권장드리는 경기는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히로시마로 좀 연승 타면서 재미 보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한 번 더 장줄 타보셔도 된다. 왜? 2부 리그 팀이니까. 다음은 비셀고베와 교토상가입니다. 이게 형들 둘 중에 하나야. 정말 쉽게 나오거나 정말 참사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토상가의 문제점은 수비 밸런스죠. 비셀고베의 문제점은 최근에 완전히 그냥 밸런스가 다 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 자체가 나쁜 팀은 아닙니다. 지난 시즌도 잘했죠. 전반적으로 좋은 공격수들, 뭐 국대 공격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비셀고베가 물론 홈 경기도 잘해요. 홈 경기도 물론 잘하지만 기복이 너무 심해. 고점과 저점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뜬금없는 무자비 경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셀고베한테 아마 통수 맞으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실 거야. 최근이나 아니면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비셀고베가 승리한다라고 한다면 교토상가의 원정 경기 수비 밸런스 무너뜨리면서 마헨의 오버까지 볼만한 경기지만 어쩌면 이거는 정말 교토상가가 사고 칠 수 있는 경기다. 무까지 뛰어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마오버를 아직 보시거나 경기 자체를 아예 넘겨버리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다음. 지금 형들 승패랑 핸디 언더바 라인만 지금 잡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요거는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고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싹 또 훑겠습니다. 자, 요 오카야마랑 간바 오사카 경기입니다.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많고 형들 오바 한번 찍어봅시다. 이거 오바 형들 심지어 배당이 역배야. 엄청 잘 나왔어요. 지금 간바 오사카 형들 수비 완전 개 박살났거든요. 얘들 수비 밸런스가 아예 제가 볼 때 오늘 20개 팀 중에서 최하위권이라고 봅니다. 간바 오사카. 얘들 이제 개막전에도 세레수한테 박살날 때 보면은 수비가 완전 박살났었고, 특히나 간바가 프레시즌에서 보면 얘들이 수비가 너무 안 좋았어. 오카야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홈에서 공격력 충분히 보여주신 팀이기 때문에 좀 치고받는 흐름이 아닐까. 저는 5번 먼저 오카야마 역배 프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후쿠오카랑 가와사키 구간인데, 와, 후쿠오카의 그 찐득한 축구가 오늘 홈 경기에서 또 나와줄 수 있을지. 가와사키가 어쨌든 간에 이 팀도 뭐 원정대를 많이 안 타는 팀이고 좋은 훌륭한 공격력이 있어서는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얘들도 개막전에 4골 넣었잖아요. 그런 힘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가와사키 직전 경기 형들한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좀 꾸역꾸역 어떤 승점을 갖고 오는 모습들,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았을 때는 요것도 언더가 맞겠다. 가와사키도 원정대를 안 타긴 하지만 어느 정도 후쿠오카의 어떤 정말 찐득찐득한 홈 늪축구라고 한다면은 가와사키 입장에서 조금은 접근하기가 까다로웠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점에서 언더 먼저 가와사키 승리랑 햄무 볼게요. 1대0 승리 정도 보입니다. 일단 요까지 형들 승패 핸디 언더바 라인들 좀 잡아드렸고, 일단 유튜브 먼저 빠르게 올려드린 다음에 우리 숲TV는 전체표도 한번 보시고 또는 1순위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J리그 한번 제가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좀 간략하게 좀 더 설명해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버 님들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또 이렇게 조합 받아보시면서 이번 또 야구 시즌 정말 첫 번째 야구 시즌 제가 10연승 이상 3번 쳤죠. 그리고 작년도 3번 쳤죠. 이번 시즌도 제가 최소 3번 이상 한번 쳐보겠습니다. 함께 역시나 연승 달려가실 분들은 이렇게 카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거나 또는 숲TV 오셔가지고 이렇게 시즌 패키지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숲TV 형님들은 빨리 추천수 좀 채워주세요.